자, 안녕하세요. 온도독입니다. 앞에 영상에 이어서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소개 드렸던 스마트 플레이트, 네오 스마트 펜에서 제가 받은 제품을 가지고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잘 봐주시면은 영상 만드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핸드폰에 페이퍼 튜브라는 어플을 깔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제 PDF 문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내 서식 사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탐색, 여기 요 문서를 클릭해 주시고, 저는 이 스마트 플레이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플레이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펜을 연결해 주세요 하는데, 이거를 위에 부분을 딱딱 눌러서 이렇게 파란불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펜 연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실제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제가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강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행동은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감정이란 게 뭐냐? 고통과 권태 사이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금강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주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찍으려고 했던 영상을,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유도하는 그런 댓글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제 영상을 보고 이런 건 조금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에 답변을 하면서 좀 궁금증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댓글을 보시죠. 인간은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권태 사이에 있는 그 평온함, 감정도 결국 질리거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통과 미지의 세계, 실패를 직면하는 근육 습관을 키우는 것이 저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인식과 능력이 있다면 진정한 지속 가능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여기가 1번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자는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가진다 라는 내용이 떠올랐어요. 목표를 가지면 이루기 전까지 실패자로 남게 되지만 마치 내가 원하는 정체성처럼 시스템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성장도 하면서 큰 심리적 압박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했습니다. 요 내용이 제가 2번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말한 시스템이란 책이 요건데 과거에는 딴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표지하고 제목 바꿔서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정확한 저자의 주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댓글로 유추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번에 대한 그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고통에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그 고통은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욕망이에요. 욕심이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최근에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200억을 벌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투자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주식도 그렇고, 꼭 주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사실 요즘에 온라인 SNS 광고를 보시면은 얼마 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 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이 강의만 들으면 너희들도 몇 억을 벌 수 있어, 아주 쉬워, 이런 강의들이 넘치죠, 아주.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원래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것도 아닌데 쉽다는 이유, 그리고 편하다는 이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자기의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의 수단으로 그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고통을 감수하고 있죠. 그런 고통을 감수하지 말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뜻을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지 마라. 받아들이지 말라. 그 고통은 저는 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고통은 감내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삶의 어떤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리고 뭐 반드시 좀 차가 필요한데 차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뭐 충분히 뭐 국내 차로도 가능한 건데 막 포르쉐를 타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욕심이죠. 근데 진짜 차가 없고 해서 직장을 못 다닌다거나, 아니면 진짜 먹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몸이 아픈데 병원을 못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셨겠죠? 그래서 이 고통도 종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고통인지 본인이 보다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자기 인생에다 적용을 시켜야겠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1번 문제는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수! 요 플레이트에 요 기능이 있어서 한번 사용해 봤어요. 자, 그리고 더 시스템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죠. 시스템을 갖는 게 좋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번 핵심 주제는 사실 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원인과 결과, 이걸 조금 더 줄이면은 인과율, 인과성이라고 하는데, 필연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결과가 있다면 분명한 원인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데 원인 없는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돌이 있는데 돌이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부딪혔던지, 다른 돌이 와서 부딪혔던지, 바람이 불어서 그랬던지, 아니면 이 돌 자체가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바닥이 움직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이 자연계에서는 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목표에 따르는 삶,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하나 정해서 그것을 따르는 삶, 이것들은 사실 보통의 경우 외부에 대한 어떤 반응일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아까 전에 예시하고 똑같아요. 다른 데서 어떤 사람들이 TV나 책이나 어떤 사회의 흐름, 이걸 보고 내가 그걸 해야겠다, 내가 글쓰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글쓰기를 하면 돈이 벌린다 라고 해서 그걸 따르는 거, 그것들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 결과죠.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의 목표에 의해서, 내가 정해놓은 삶의 의미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죠. 수동적인 거죠. 노예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외부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대중의 인기는 언제든지 변한다. 맞아요. 다른 것들이 대체가 되기도 하고 다른 더 큰 힘이 와서 더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질없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들이 그런 거죠. 사실 제가 그랬어요. 화면을 좀 키워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20대의 젊은 성공한 사업가, 돈 많이 번 사업가를 하고 싶었어요. 왜 사업을 하고 싶었을까요? 가만히 제 그것들을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주변에 그냥 보통의 직장을 다니신 형님들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뭐 형도 없고, 그래서 저도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잘 알고 보면,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때까지 해온 그런 결과들을 보면 저는 상당히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가서 일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일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의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인정받는 걸 좋아했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들 돈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다 돈이 필요한 거지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진짜 좋아한다는 거는 그 돈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짜 좋아하는 짝사랑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진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도, 그리고 막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성이 부른다고 하면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 필연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내적인 원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거에 의해서도 가더라고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다른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별로 의미가 없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글을 보시죠. 화면을 좀 줄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요 화면 넘기고 이런 것들이 플레이트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제가 시범적으로, 예전엔 제가 칠판에 썼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이 플레이트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능동적인 삶이에요. 이 필연성에 대한 주장을 할 건데, 이 능동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상적으로 능동적인 삶은 불가능해요. 이상적인 능동은 불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인간은 어떤 외부에 감각을 한다거나 내가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이럴 때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때 사고가 작동이 돼요. 혼자 떠오르는 거는 그냥 뇌의 어떤 시냅스가 무작위로 반응해서 하는 거지, 어떤 생각이라고 사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담벼락을 가다가 문득 뭐 글귀가 떠오르고 에세이를 쓰는데, 뭐 일기를 쓰는데 그 글귀가 떠오르는 거는 어떤 강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떠올랐기 때문에 사고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외부의 어떤 요인이 없다면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능동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인 한에서 능동적인 삶을 제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는데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글쓰기 강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억 번다, 뭐 이런 글쓰기 강의로 1억 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그걸 그냥 반응만 해서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의 유혹은 있지만 내가 판단해서 나는 글쓰기 안 해봤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 책을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내 판단하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내 원인 이성이 판단이 되어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게 능동적인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구분이 가시나요? 결국에 필연성은 원인이 내 내부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요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인이 되는 삶, 이게 제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뜻해요. 예전에도 한번 예시를 들었는데 함수로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fx는 2 곱하기 x다. 이게 내가 이런 형식의 함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필연성이죠.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게, 이게 바로 필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외부적인 게 어떤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곱하기 2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글쓰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글쓰기를 억지로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그 이유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설프게 되는 거죠. 필연적이지 못하니까. 이 필연성에 의해서 나는 글쓰기를 못하는 사람이면은 글이 아무리 뭐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묘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내 내부에 의해서 글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다는 거는 과거에 내가 커오면서 책을 많이 읽던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부터 글을 최대한 많이 읽는 거죠. 책을 많이 보고 인문을 보고 그리스 신화를 보면서 어떤 내 축적된 것들이 있으면 어느 순간 나한테 흡수가 되겠죠. 그것이 쌓여가지고 함수를 조금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본성과 더불어서 그 신화가 어떤 나에 의해서, 필연성의 그 법칙에 의해서 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개성이죠. 그래서 개성이 모두 다 다른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따르라는 그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기계론적인 사고예요. 기계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운명론에 가깝죠.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진짜 명언인 게, 내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정해지고, 어떤 일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 색깔이 나에게서 내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그 말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에 따른, 목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그렇게 주도되어 가는 삶이죠. 나한테 어떤 피아노라는 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내 색깔이 입혀져서 내 과거에 살았던 거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내가 그동안에 읽어왔던 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피아노가 다르게 변주가 되는 거지, 어떤 일에서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걸 굳이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어떤 방법을 자꾸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잘 팔린다 라는 걸 자꾸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에요. 꼭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완벽한 게 아니다, 네 색깔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못 벌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업계가 뭐 죽어간다, 뭐 이 일은 별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다 망해가는 사업을 잘 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떡볶이 가게가 돈을 많이 못 벌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떡볶이로 프랜차이즈까지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자기 본능에 충실하신 분은 자기 색깔을 내는 거고, 그게 시대와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자기가 충실히 해내고 그랬을 때는 사실 저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서는, 웬만한 분야에서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많이 벌고 싶은 게 욕심인 거죠. 나는 1000 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색깔대로 했는데 갑자기 잘 됐어요. 그러면은 그건 즐기라는 거예요. 잘 된다면 즐기세요. 근데 그거는 진짜 시대에서 맞춰줘서 운이 따른 거지 내 실력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한 게 진짜 그래서 자기에서 나와서 그렇게 해야겠다, 진짜 내 판단하에서 좋다라고 그런 것들이, 이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통들은 어떤 자기계발 강연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적절한 조언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그 필연성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강연을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냥 논리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강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필연성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조던 피터슨 교수가 말하는 그 삶의 의미, 가상으로 내가 저걸 하겠다 라는 그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 그거는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거고 자기가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오는, 제가 여기 문서에 써놨죠, 최선의 나를 구현하는 거예요. 내 함수가 x 곱하기 2라면은 곱하기 2 한 거를 정확히 구현해낼 수 있는 거. 옆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줌을 제작하고 호떡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호떡을 만약에 굽는다고 해봐요. 요거 있죠, 꾹 누르는 거, 요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걸로 이제 호떡을 꾹 누르잖아요. 요걸로 꾹 눌러서 이제 호떡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손목 스냅 하나와 뭐 이런 강도, 그리고 그날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호떡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겠죠. 내가 의도한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 호떡에다가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도한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술을 그리는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왜 선긋기, 직선부터 이렇게 막 긋는 연습을 하잖아요. 미술학원 가면은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될 이유가, 내 의도를 그대로 이 손에서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기초를 연습하는 핵심인 이유죠. 여러분들이 구현해야 될 이유가,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내 자신을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 무엇이 잘 되는 방법, 무언가를 이루는 방법, 그것을 제가 보면 마법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마법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마법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법 자체가 된다는 것. 어떤 무언가가
나한테 왔을 때 나를 거치면은 내가 의도한 함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그것을 현실에다가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마법 자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제가 오늘은 네오 스마트펜을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협찬이라는 거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법이 돼야 돼요. 마법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